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하루 쉴까 그랬는데, 이제 저녁 시간에 돼서 집사람도 막 뛰어오더니, 00700으로 들어온 이제 파이코인, 그 파이 뭐 지갑에서 뭐 해라. 조금 이따 저녁에 들어온 아들도 아빠에게 핸드폰에서 뭐가 왔다. 그래서, 아, 지금 이제 파이코인을 이제 훔쳐가려는 그런 이제 것들이 뭐 아주 뭐 기승을 부리나 봐요. 저한테도 왔는지 제가 뭐 그거는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집사람하고 아들 문자에 그런 게 떠서 뭐 아직까지도 이 암호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미국에서 발행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제 털리는 보이스피싱 같은 게 아주 기승을 부리나 봐요. 근데 그런 거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저녁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오늘 아침에 아들 녀석이 투덜대는 거예요. 아니 뭐 파이코인은 뭐 그동안 오른 것도 없으면서 비트코인 내린다고 파이코인도 내리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바빠서 못 보다가 저녁에 보니까 정말 얘네도 파이코인도 20% 내렸네,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거꾸로 제가 그걸 보고 기쁜 면도 있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 증시 폭락하면서 비트코인 내리는 것보다도 좀 더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이런 양상이거든요. 이렇게 저 비트코인 폭락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확 떨어졌다가 올라갔죠. 여기에도 기술적인 세력들이 붙어 있구나. 그러면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제 자발적으로 뭐 돈이 필요해서 막 집어 던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역시 파이코인도 끄집어 내리는 세력이 분명히 있구나. 끄집어 내리는, 그렇죠. 뭐 90%가 빠졌는데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빠지는 것처럼 빠졌지만, 그래도 여기 이제 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런데 이제 확 같이 20% 떨어지는, 이렇게 집어 던지는, 이 물량 집어 던지는 거로 봐서, 야, 이게 세력이 있구나. 그럼 여태까지 끄집어 내린 것도 세력이구나. 그렇게 유추가 돼서 어, 암호화폐 하락에 동조를 해서 이제 기쁜 면도 있었다라는 거죠. 뭐 대부분의 뉴스는 이제 비트코인, 뭐 어차피 이제 그 조회수로 먹고 사니까 가장 관심이 많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해서 미국 증시 폭락과 비트코인 영향. 이거 사실 제가 제목 바꿨어요. 트럼프의 관세 협박과 비트코인 영향,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언론이라는 거는 뭐 몇백 년 전부터 그랬지만, 언론이라는 건 몇백 년 전부터 그랬지만, 사실 트럼프, 여기 이제 보통 보면 이렇죠. 이렇게 나오죠.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발표라고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느냐? 중국에서 히토류 가지고 또 미국을 협박을 했거든요. 히토류 갖고 협박을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 미국 거 우리 전면 수입, 니네 거 수입 안 하겠다. 그럼 뭐 미국 물가 막 올라가죠. 그러면서 사실은 폭락을 한 거고, 그러면서 관세 100% 때리겠다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뭐 우리가 뭐 어제같이 뭐 손흥민 축구 뭐 국가대표 축구를 해도 하이라이트만 보시는 분도 있고, 전체 게임을 다 보시는 분도 있고, 뭐 가서 보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전반적인 내막보다 전부 좀 지금까지는 이제 뭐 미국 공격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찌 됐건 지금 이렇게 이제 아무튼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말 잘 지내야 되는데, 중국이 좀 황당한 나라죠. 그 WTO에 편입을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 경제에서 한 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중국이 이상하게 나가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중 갈등이 격해졌는데, 미중 갈등이 격해지다가 보니까 이제 어제처럼 이렇게 뭐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데, 뭐 이 정도 폭락은 폭락도 아닙니다. 뭐 엔비디아 주식 한 5% 떨어졌고, 그러니까 뭐 다우 지수 뭐 한 1.9% 하락했고, S&P 500 한 2.7%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3.5% 하락했는데, 이런 거는 뭐 폭락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1987년도부터 증권 해가지고 87년도에 블랙 먼데이 있었죠.
IMF 있었죠. 9.11 테러 있었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있었었죠. 정말 뭐 그런 박살나는 거를 굉장히 여러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시장은 성장했고 한국도 성장을 해서 저 역시 이 달러가 얼마나 이제 이런 뉴스가 있어도 언론에서 뭐라고 해도 달러가 어떻게 되나 이제 보면 달러 지수는 뭐 그렇게 한국도 달러 지수의 그 이번에 영향에 원화 자체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 경제가 아무래도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으니까 중국 전 세계가 이제 뭐 탈중국이라기보다 아무튼 중국과 거리두기, 중국하고 30년간 뭐 난리 부르스를 치던 유럽하고 미국이 이제 좀, 쟤네들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사회가 되면서 뭔가 아무튼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돼 버렸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온 뉴스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 위험하다. 터질 게 터졌다. 나라 빚이 내년 나라 빚이 150조다. 이자만 30조다. 세금 40%가 지금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이 국가 채무 비율은 그냥 언론으로 보면 50%대 초반으로 선진국보다 낮지만 기축통화국 그러니까 뭐 달러라든지 유로라든지 엔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닌 외환 위기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한국이 이제 뭐 예전에 제가 뭐 어떤 분이 이런 소리를 해요. 미국이란 나라는 하느님이 만드는 신도시고 한국이란 나라는 하느님의 실험실이다. 그래서 한국에선 정말 오만 가지 일이 다 있는데 한국이 시끄러우면 세계가 시끄러워지죠. 근데 지금 한국이 아무튼 뭐 이렇다. 그러면은 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달러를 갖고 있고 싶은데 IMF 때 뭐 많이 놀랐으니까 달러를 있으려면 뭐 원화를 갖고 있어야지 달러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파이코인이라는 게 달러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코인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파이코인의 이제 성장 여러 가지 다른 암호화폐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상품이라기보다 제2의 화폐라고 할 수 있는 증권 형태를 갖추어 가면서 각국의 법적 정책에 맞추어 가면서 하는데 이게 최근 상장되고 나서 한 7개월 되면서 정말로 스르 그렇게 힘 빠지게 내리는데 요번에 이 거진 끄트머리에 와서 20% 폭락되는 거 보고 야 여기도 확실히 세력이 있구나. 그러면 때가 되면 이 세력들이 또 앞장서서 올리게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뭐 기분 나쁜 소식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분이 좋기도 했다. 확실히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면 하죠. 한국이 정말 참 이렇게 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거나 국가가 돈을 좀 덜 쓰거나 안 그러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은 힘들고 국가는 뭐 돈 풀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세금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 아마 뭐 아파트라든가 이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올리게 되면은 뭐 세금이 또 늘어나죠. 세금이 또 늘어나지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경제가 죽죠. 아무튼 지금 그런 기로에 우리나라가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떤 놈들이 이걸 낸 거야? 라고 보니까 피치에서 냈더라고요. 국제신용평가 피치에서 냈더라고요. 피치는 근데 작년도부터 이제 한국 좀 이상하다라는 사인을 계속 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니까 이제 지금 중국에서 먼저 이제 협박을 한 거죠. 휘토류 갖고 또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서 40% 관세율 100%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이렇게 되니까 뭐 지수가 이제 좀 내려왔고 뭐 언론에선 폭락이라고 그랬지만 뭐 2%, 2.7%, 3.5%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폭락이라고 하기는 뭐하다. 그냥 자극적인 거를 쓴 거지.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이 한 18% 정도 떨어졌죠. 비트코인이 한 18% 떨어졌는데 파이는 뭐 뻔뻔하게도 한 22% 정도 더 떨어지는, 그래서 기분이 나빠 보이기도 하지만 아 이게 세력이 확실하게 있구나, 이럴 때 같이 집어던지는 세력들이 있구나. 안 그러면은 어떤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에 같이 편입돼 있었든지 어찌 됐건 지금 어, 큰 손들이 파이코인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2.35% 하락해 2.35% 11만 이렇게 내렸는데 제가 18% 내리는 거 봤는데 2.35% 내렸는데 아무튼 비트코인보다 더 내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 그러죠. 아니 무슨 지금 비트코인은 이게 디플레이션 자산이기 때문에 되려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어떤 위기가 있으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되는 거죠. 암호화폐 자산 전반에 대한 위험 회피가 작용이 됐고 이것이 파이코인에도 왔다. 미중 무역이 긴장이 되면서 이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그랬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고, 근데 그 세계의 공장, 중국도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세계의 공장 역할을 1990년도 후반부터 이제 중국이 막 쏟아냈지만 중국도 성장하면서 이제 낮은 임금으로 하는 게 불가능해졌죠. 나라 살림 규모는 커졌고 국가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참 여러 가지로 그동안 싼 맛에 금리 하락기에 이렇게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던 게 지금 금리 하락도 안 되고 정체기에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했는데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이 2.3% 떨어졌고요. 이제 여기 정확히 나오네. 이더리움은 12.2% 하락했고요. 리플이 15% 하락했고 솔라나 30% 하락했고 파이코인은 22%까지 하락했죠.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았죠. 근데 이게 기분 나쁜 게 아니다. 파이코인이 열외 상황이 아니고 어찌됐건 동조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본 거죠. 무역 긴장이 장기화되죠. 장기화될 수밖에 없지. 장기화되죠. 왜 그러냐면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살 길이 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살 길이 있는데 이게 절대로 그냥 미봉책으로 끝날 게 아니죠. 그래서 한국은 참 그래서 저희 한국 경제가 아주 이제 힘들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잘 지켜야 되는 것. 잘 지키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이런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러니까 1987년 블랙 먼데이나 무슨 IMF나 무슨 2000년도 초기에 그 카드 대란이나 2008년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나 제 나름대로 증권시장에서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상관이 없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아이고 이제 제가 유튜브랑 추석 연휴 중에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상의를 하면서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래 유튜브를 할 때는 그냥 경제 철학하고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거, 주식 같은 것을 얘기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파이코인이라는 거를 알게 돼서 파이코인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갑자기 많이 늘고 파이코인 전문 유튜브처럼 내가 돼버렸는데 사실은 이게 내가 조금은 걱정이다. 왜 그러냐면 나는 재테크라는 것은 돈에다가 기술을 가미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제가 삼성 재테크 연구소장을 하다가 거기서 사실은 한계를 느꼈거든요. 이게
이게 돈에다가 기술을 가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에다가 기술을 가미해야 되는 거네. 생테크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테크로 사실은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파이코인을 하면서 이게 상장하기 이전에는 정말로 생테크 연구소다운 영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올해 2월 20일 날 상장이 되고 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뭐 저라고 해서 가격을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나 태교가 되는 거지, 출산하게 되면 태교가 아니잖아요. 당장 뭐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야, 이거 영상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영상의 방향성 때문에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럼 뭐 최근에 새로운 구독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어, 지금 구독자 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내가 약간 좀 어려운 얘기, 뭐 철학 얘기, 서양 철학 얘기 같은 거를 해도 그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그래도 몇천 명은 항상 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공부할 분들하고는 계속 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2주간 시간을 달라. 자기네들이 해서 어떻게 해서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 금융위기가 있지만, 여러 가지 금융위기가 있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큰 위험이 있긴 있는데, 어떠한 위험이 와도 그 사람의 재산은 단기적으로는 똑같은 충격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화될 수 있는, 지금 비트코인 2.3%, 이더리움 12%, 15%, 30%, 이게 비트코인이 안정성이 있잖아요. 파이코인은 아직 안정성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동존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어,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왔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세계 경제에 파이코인도 영향이 있더라. 시장 심리하는 사람들은 뭐 기술주 매수 기회로 본다. 나스닥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떨어지면 매수 기회로 보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파이코인을 제가 훌륭하다라고 보는 게, 지금 전혀 다른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혀 다른 게임의 법칙을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만 사고 팔고 하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화폐라는, 사실은 전혀 다른 암호화폐 패러다임을 만들어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질 때는 정말로 파이코인이 되게 좋아질. 에... 말씀을 뭐 다 드리긴 뭐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파이코인 떨어졌지만 암호화폐 시장과 동조를 하는 거로 봐서는 여기에도 세력이 있다. 세력 없이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람들이 집어던져서 내린 게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은 또다시 먹잇감이 된다 그러면 달려드는 세력이다. 그런 면에서 어, 많이 떨어졌지만 기분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